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미나이의 기본 모델이 원래는 2.0이었는데 2.5 플래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구글에서 지난 I.O. 때 2.5 모델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답의 퀄리티도 좀 더 좋아졌는데요. 게다가 챗GPT에서는 유료 기능인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제미나이에서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너무 좋아서 저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주변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라이브 기능 위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료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이렇게 발전하는 AI들을 AI 비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앱스토어에서 제미나이를 검색을 하고요. 제미나이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항상 스폰서가 나오니까 스폰서를 설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요. 앱을 열어주시면요. 이렇게 앱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에서는 2.5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높은 모델인 2.5 프로 모델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에서 이 음성 버튼을 누르면 음성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을 누르면 내 화면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대화를 하면은 목소리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안녕, 오늘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다른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맨 위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주시면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제미나이 음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목소리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모임이나 강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옷차림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두 가지 자켓 중에서 고민이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된 걸 보여드리려고 미리 녹화를 해놨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면 공유 기능을 켜고 2개 보여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켓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하나 자켓 멋지네요. 격자 무늬가 세련되어 보여요. 혹시 다른 자켓도 보여주시겠어요?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켓으로 이 자켓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자켓은 깔끔한 검정색이네요. 강의 주제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첫 얘기를 번째 해줍니다. 자켓은 좀 더 개성 있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어떤 강의인가요? 물론 내가 혼자서도 고를 수 있겠지만 옷을 고르다 보면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제미나이 라이브를 켜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집에 2kg짜리 아령이 있어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게 2kg짜리가 집에 2개가 있더라고.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팔 근육이랑 이런 걸 다 늘리고 싶거든? 2kg 아령 2개로 팔 근육을 키우고 싶으시군요. 아령을 이용한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지만 먼저 이두근 운동인 덤벨 컬을 추천드려요. 이 운동은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3가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네, 아령을 이용한 가벼운 운동 3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덤벨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이 운동은 벤치나 바닥에 누워 아령을 들고 가슴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이 운동은 앉거나 서서 아령을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으면 대화를 나눴던 창을 닫으면 음성 대화를 나눴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나눈 끝부분에 네가 말했던 운동들의 자세한 방법과 자세를 알고 싶다, 방법과 함께 검색 링크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음성으로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세랑 함께 그 링크랑 알려주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 자세를 찾은 걸 검색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림도 잘 그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그림도 그려줄 수 있을까 해서 자세 그림 그려달라고 해봤더니 그림을 생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했는데 이미지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이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운동하는 법에 대한 블로그 글이 나오고요. 나머지 2개의 이미지도 찾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집에서도 궁금한 걸 물어볼 때도 좋지만 나가서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하천가를 이렇게 걷는데 못 보던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화면 공유 기능을 켜고 물어봤거든요. 붉은색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이 꽃은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피고 꽃 색깔은 주로 붉은색, 분홍색, 흰색, 자주색 등이 핀답니다. 혹시 접시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접시꽃이 어느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또 물어봤는데요. 접시꽃은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여름에 꽃이 핀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시꽃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꽃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 외에도 밖에 나가서 했던 활동을 블로그 글을 올린다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안산 수곡동산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황토길이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표지판을 보여주고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화면 보여? 네, 잘 보여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초안산 수국동산 맨발 황토길 안내 표지판이네요. 맨발로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표지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이 길이거든? 이 길이 쭉 있어.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해. 블로그에 올리실 때 황토길을 걸으면 혈액순환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안내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초안산 글을 찾아가지고 블로그 글에 넣을 수 있게 좀 더 내용을 그러니까 얘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초안산 수곡동산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원래 군부대가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수국정원으로 탈바꿈했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국이 만발해서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음성으로는 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라이브 채팅을 종료하면 대화창에서 음성 라이브로 나눴던 얘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황토길과 수국동산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달라. 이곳의 좋은 점과 찾아오는 길, 이용시간 주의사항도 넣어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맨발로 자연을 느끼다 초안산 수국동산 황토길 힐링 체험기 해서 블로그 글을 쭉 써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게 정말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어떨 때는 정확한 링크를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링크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이게 원래 군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했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군부대라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거를 직접 검증을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 글은 블로그 글이라 정확해야 된다. 이 군부대가 있던 자리가 맞는지, 위에 적은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검증을 해주고, 검증을 할 때 사용된 링크는 확인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써두면 되고, 너의 추측일 경우에는 추측이라고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쭉 얘기를 해주고요. 이 출처 링크를 주거든요. 눌러보면 초안산 수국동산 해가지고 맞게 나오죠. 이것도 눌러보면 이번에는 링크를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군부대라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요약해가지고 군부대 이전지 여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산림 훼손지 복원이 더 정확한 복원이다 하고 확인된 거는 이렇게 확인된 거, 그다음에 황토 효능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기술했다. 그리고 주소 및 교통편은 추정 정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검증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링크를 확인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더 명확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라이브 기능은 아닌데 내가 어디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
찍은 다음에 인스타에 바로 포스팅을 한다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첨부한 다음에 관련한 글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캔버스 기능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챗GPT에서도 캔버스 기능이 있는데 제미나이에서도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문서 작성을 한다거나 코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좀 유용한 기능인데요. 만약에 인스타 글을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대화창으로도 가능하지만 캔버스를 선택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 점 3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이 캔버스 기능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도 2.5 플래시 말고 2.5 프로 모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도 한 번에 3, 4번 정도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근데 모델을 바꾸면 캔버스 기능 설정해 놨던 게 없어지니까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동아출판에 AI로 교육 컨텐츠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회사에 디스플레이 된 거나 강의실이나 이런 걸 찍어 왔는데요. 그 사진을 일단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해서 동아출판에서 찍었던 사진을 몇 장 선택을 해주고요. 이 사진 디스플레이에는 동아출판의 역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담긴 거를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아까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아출판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AI로 교육 컨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녀왔다. 이 사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의 근거에서 글을 써주거든요. 이 사진들은 동아출판 회사와 강의장 분위기를 찍은 건데 동아출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오늘 강의를 했다는 내용을 인스타 포스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이 프로 모델은 추론 모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보통 대화할 때는 쭉 대화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캔버스 기능은 이 새로운 하나의 문서가 열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열기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인스타용으로 이 해시태그랑 같이 해서 오늘 오랜 역사와 함께한 교육 출판을 이끌어온 동아출판에 다녀왔다. 요 고 비욘드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회사 디스플레이에 적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거를 인용해서 멋진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I 교육이니까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과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인상 깊었다 하면서 인스타 글을 써주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가볍게 인스타 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어디 다녀오셨다거나 할 때도 사진이랑 같이 올려서 작성해 달라고 한 다음에 좀 수정해서 올리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이 캔버스에서 작성을 한 게 원래 이 캔버스 기능이 PC에서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앱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캔버스 기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글을 보고 여기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수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AI 교육을 하러 다녀왔다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교육을 하러 다녀왔다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글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얘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냥 대화로 하면 새로운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캔버스를 열어두면 작성했던 그 글에서 우리가 마치 원고 수정을 하듯이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한 대로 수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전 버전하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전 버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처음에 작성했던 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성했던 글을 비교를 하면서 괜찮은 부분만 복사해서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가능해서 글을 수정도 좀 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이 캔버스 기능을 선택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이런 거 외에도 언어 공부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챗GPT 음성 대화로도 가능한 거긴 하지만 제미나이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에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상황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성 대화를 누르고요. 안녕. 오늘은 입국 수속할 때 영어 대화를 연습하고 싶은데 그 상황극을 같이 해줄 수 있어? 네, 좋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관 역할을 맡아서 상황극을 시작해 볼게요. Good morning. Please present your passport and any other required travel documents. Yes, here it is. Thank you.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the United States? My purpose is only travel. I'm sorry, I couldn't quite catch that. Could you please repeat it? My purpose is travel. Okay, so you're here for tourism.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5 days. 여기까지 하고 발음이나 문장 이상한 걸 얘기해 줄래?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문장 중에서 My purpose is only travel은 I'm here for tourism 또는 I'm here on vacation 이라고 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또 My purpose is travel은 I'm here to trave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국할 때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을 알려줄래? 네, 좋습니다. 입국 심사할 때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들은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I'm here for vacation 또는 I'm here for business 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이다 있는데 그 다음에 대화를 끊으면 이렇게 그 처음부터 나눴던 대화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네, 말씀하신 문장 중에서 My purpose is only travel은 I'm here for tourism 또는 I'm here on vacation 이라고 이런 하시면 식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본 없이 상황극을 할 수도 있지만 책이나 교재가 있어서 그걸로 대본을 하고 싶다 하면요. 제가 기초 회화 연습을 하려고 만들어놨던 교재가 있었는데 이 교재를 보여주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공을 누르고요. 안녕, 지금 내가 보여주는 화면이 보이니? 네, 화면 잘 보여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항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연습하려고 하는데 내가 트래블러를 할 테니까 네가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서 같이 해볼래? 좋아요. 제가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가 먼저 시작할게. I'd like to check in, please. Sure. May I see your passport and ticket, please? Here is my passport and ticket. Would you prefer a window or aisle seat?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런 메뉴판 있잖아요. 이 메뉴를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메뉴 추천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럴 때도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 그런 이야기도 잘해주더라고요. 지금 밤인데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편안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래?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매일 숲속을 걸으며 예쁜 꽃들을 돌보고 동물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지냈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명상을 할 수 있게 네가 안내를 해줄래?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명상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볼게요.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배가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볼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싶다거나 간단한 명상 같은 걸 안내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를 스마트폰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앱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용을 하면 정말 유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구글 2025 I.O.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업무적으로 쓰면서도 와, 이런 것까지 이제 되는 거야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은데요.
동영상도 BO2에서 BO3로 음영 효과나 말까지 구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업무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